안녕하십니까, 박수사입니다.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배우면은 인터랙티브 드래프팅에 대한 내용은 다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도면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프린트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먼저 그 도면을 생성하고 이렇게 뷰를 프론트 뷰, 레프트 뷰, 바텀 뷰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다음으로 치수를 입력하고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노트 같은 거 있죠, 그죠? 어, 그런 내용을 뭐 지시사항 같은 것을 그죠? 입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지시사항 입력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 입력은 어, 지금 커런트 밑줄이 꺼져 있는 트리에 밑줄이 꺼져 있는 커런트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텍스트나 라인을 입력하게 되면요. 그것은 바텀 뷰에 속해져서요. 바텀 뷰를 이동하면은 그 텍스트 따라 이동합니다. 따라서 어떤 지시하는 노트를 지시사항을 입력할 때는 그죠? 이런 뷰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도면에 어떤 특정 위치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별도의 그 뷰로 생성을 해야만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뷰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 View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뉴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뉴비가 생성이 되었으면 텍스트를 지우시고요. 여기서 자동적으로 actually view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드라프트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뷰의 이름을 note view 이렇게 하셔서 OK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note view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텍스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자, 여기 클릭합니다. 다음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1. 한글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2. 자, 이렇게 자, 이때 이동을 할 때에 어, 특정 부분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있죠.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뷰 포지션에 Do Not Align 뷰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아무렇게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텍스트는 사이즈를 뭐 크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노트뷰고요. 노트뷰는 뭐 여러 개 생성하셔도 되고 또는 여러 개의 어셈블리일 경우는 어셈블리 정보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레임하고 타이틀 블럭을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하고 타이틀 블럭이 아니라 프레임, 즉 도면의 외곽에 테두리가 있죠, 그죠? 테두리와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뭐 그 도면 이름이라든지 뭐 작성자라든지 뭐 각종 여러 가지 그 블록이 들어가죠, 그죠? 그 블록을 어떻게 생성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록은 이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도면에 정확하게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디터에서 앞에서 두 가지 작업 공간이 있다고 배웠죠, 그죠? 지금 하시는 것은 워킹 뷰고요. 백그라운드를 선택합니다. 에디트의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시면은 자, 여기 하나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든지 라인을 입력하게 되면은 어, 특정한 공간, 즉 이 짜여진 종이의 그 절대 위치, 그죠? 종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종이 위에 바로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것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뭘 서클을 하나 선택해 봅시다. 자, 서클을 하나 생성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것들은 나머지 앞에서 생성했던 것들은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 뷰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백그라운드 뷰고요. 이 작업했던 이것들은 전부 워킹 뷰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가 않아 편집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는 백그라운드 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워킹 뷰가 있습니다. 그죠? 워킹 뷰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되죠. 그죠? 이것들은 활성화가 되고요. 다음 이제는 원을 클릭하면 클릭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백그라운드 뷰이기 때문에 서로 두 뷰 사이에는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왜 생성되었는지는, 왜 이렇게 분리했는지는, 요 기능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 프레임을 넣기 전에 반드시 백그라운드로 가셔서, 삭제해 볼게요. 백그라운드로 가셔서, 어, 프레임과 타이틀 블록을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가서, 인서트에 드로잉, full frame and title block 클릭하시면요. insert frame and title block definition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마진은 종이의 최외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여유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유분이죠. 이거는 임의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전부 10mm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블록의 라인이 싱글이냐 더블이냐, 그리고 더블의 간격이 얼마냐, 그죠? 되죠, 그죠? 다음 블록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죠? 블록을 넣으면은 폭과 높이를 얼마나 할 거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시면은 프리뷰로 볼 수가 있고요. OK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다음으로 이제 다른 지오메트릭 그 기능을 이용해서요.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이것을 밑으로 이동시키고요. 또 정확한 숫자는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라인을 그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뭐 입력하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뭐 임의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과 그 타이틀 블록을 다 입력하시면 다시 에디트에 워킹 뷰로 가시면은 이제는 앞에서 작성했던 그런 프레임과 타이틀 블록은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과 그리고 타이틀 블록입니다. 자, 이것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프레임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그 규격이 있죠, 그죠? 따라서 그 사이즈에 맞게 회사에서 하나만 생성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서 머지시켜서 땡겨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파일 메뉴가 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에즈가 있는데요. 세이브 에즈는 기본적으로 카티아 드로잉은 캣 드로잉이라 그래가지고 파일 형식이요. 캣 드로잉이지만 세이브 에즈로 DAXF 드로잉, CGM, PS, 카탈로그, 그리고 PDF, TIF. 저 2D 도면 DXF나 DWG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또는 PDF 파일로 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IF 이것들은 이미지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아크로벳 리드로 읽을 수 있는 PDF 파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유용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역시 파일의 페이지 셋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셋업은 이제 처음에 시트 드로잉을 설정했을 때 그 사이즈가 있는데 작성하다 보니 사이즈가 뭐 작다거나 크다 할 때 그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매번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를 생성하게 되면 그 프레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서트의 백그라운드 뷰를 선택해서 브라우저에서 찾아서 어떤 포맷, 뭐 A4G, A3G, 뭐 A0G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에서 프레임을 생성을 하게 되면요. 그 파일을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파일의 백그라운드만 가져오는 겁니다. 네, 어떤 특정 파일의 백그라운드에서만 작업한 부분을 그대로 지금 현재 파일에 가져오는 겁니다. 유용하죠, 그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 에디터의 백그라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생성한 백그라운드를 다 지워 보겠습니다. 다 지웠죠, 그죠? 다음으로 페이지 셋업 들어가서 인서트에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미리 생성한 22회에 보면 미리 생성한 이것은 미리 생성된 것입니다. 미리 생성된 이것은 지금 현재의 것이고 이것은 미리 생성된 어, 미리 생성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리 생성된 파일에 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 자,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에즈로
드로잉 A4이죠, 그죠? A, A4, A4로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작업 중이던 파일을 열었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에서 블록 프레임과 그 타이틀 블록을 생성한 것을 A4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에디터의 페이지 셋업에서 인서트 백그라운드 뷰를 선택한 다음 브라우저에서 A4 선택하시면은 미리 보기 위해서 이렇게 A4.getDraw에 그 백그라운드 뷰만 인서트 하시면은 오케이 하시면은 지금 현재 파일로 그 요소를 바로 카피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A4G에 A4G.getDraw에 작업한 그 타이틀과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것들이 바로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같은 걸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역시 편집은 백그라운드 뷰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워킹뷰. 다음으로는 프린트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파일에 프린트, 파일에 프린트를 선택해서 그죠? 프린트는 자신의 프린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린트 프로퍼티에서 어떤 자신의 프린트에 맞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스케일을 설정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페이지에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00%에서 삐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페이지 셋업에서 종이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유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옵션에서 컬러, 그리고 배너 입력, 그리고 베리어스, 퀄리티 같은 거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에서 미리 프린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인터랙티브 드래프팅에 대해서 종합 예제를 통해서 마무리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따라하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